닭띠, 여러분이 영상을 지금 놓치시면 올해 열리는 재물운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닭이 새벽을 여는 것처럼 올해 닭띠는 재물운의 새벽을 여는 주인공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듯이 닭띠 여러분한테 금전운이 환하게 밝아오는 해입니다. 닭이 꼬꼬댁하고 울면 아침이 시작되듯 올해 닭띠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돈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2026년 7월은 닭띠 여러분께 부지런함이 금으로 변하는 해이고 정확한 판단이 재물을 부르는 시기이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한 해입니다. 12지신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정확한 띠입니다. 밝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라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모이를 쪼아 먹을 때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며 깃털을 고르고 다듬는 것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닭띠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닭띠의 부지런함이 재물로 쌓이는 시기이고 꼼꼼함이 돈을 지키는 해이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력이 한꺼번에 결실을 맺는 대운의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가 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닭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3가지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재물로 만들어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사주학에서 닭은 금속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금속이 아니라 반짝이는 금속, 빛나는 금속, 귀한 금속의 기운을 갖추셨습니다. 닭의 깃털이 햇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닭띠 여러분도 금속처럼 빛나는 재능을 타고나셨고 이 금속 기운이 바로 닭띠의 꼼꼼함이고 정확함입니다. 닭띠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 지키시며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시고 남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꼼꼼함 때문에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게 바로 닭띠의 장점이고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올해는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새벽해처럼 환하게 밝아오고 금전운이 금속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돈복이 달게 알이 가득한 것처럼 풍성하게 쌓이는 한 해입니다. 올해 닭띠가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첫 번째는 노란색 천 조각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하고 깨끗한 노란색 천이면 됩니다. 왜 노란색 천이냐고 물으실 텐데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하는 색이고 재물을 뜻하는 가장 강력한 색이며 닭의 깃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깃털이 노란빛을 띠고 있어서 닭띠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노란색은 흙의 색이기도 해서 토생금, 도성짐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 흙이 금속을 낳듯이 노란 천의 흙 기운이 닭띠의 금속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금속이 강해지면 재능이 빛나고 능력이 발휘되어 큰 재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로부터 황금빛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는데 황제의 옷이 노란색이었고 귀한 집안에서는 노란 비단을 간직했으며 노란색 물건을 지니면 재물운이 올라간다고 믿어서 상인들이 노란 천을 가게에 걸어두고 장사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노란색 천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황금 같은 재물이 옵니다. 노란색이 황금을 상징하듯이 노란 천의 기운이 황금 같은 귀한 재물을 끌어당겨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치 있는 수입이 생기고 푼돈이 아니라 목돈이 들어오며 금처럼 빛나는 기회를 잡게 되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둘째로 금속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흙이 금속을 낳는다는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노란색의 흙 기운이 닭띠의 금속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타고난 재능이 폭발하고 정확함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꼼꼼함이 더욱 치밀해져서 이런 능력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셋째로 밝은 기운이 생깁니다. 노란색은 태양의 색이기도 해서 밝고 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노란색의 밝은 기운이 어둡고 답답한 운을 걷어내 주어서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안 되던 일이 되며 새로운 기회들이 밝게 보이게 되어 재물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부지런함이 빛을 발합니다. 달기 새벽을 여는 것처럼 노란색의 밝은 기운이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서 일찍 일어나 시작한 일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큰 이익을 가져오며 부지런함이 그대로 재물로 변하게 됩니다. 노란색 천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집에 있는 노란색 손수건이나 헝겊을 사용하셔도 되고 청각에나 마트에 공예 코너에 가서 노란색 천을 조금 사오셔도 됩니다. 색깔이 선명한 노란색일수록 좋고 탁한 색보다는 밝고 환한 노란색이 효과가 좋습니다. 천을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합니다. 천을 준비하셨으면 깨끗한 물에 한번 빨아서 잘 말려주세요. 그 다음 금색 실이나 노란색 실로 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박음질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하면 천이 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더해져서 효과가 강해집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어 두시되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매월 초하루마다 천을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황금빛으로 빛난다, 재물이 쏟아진다, 돈이 가득 찬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 닭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두 번째는 붉은 실 한 타래입니다. 팔길이 정도면 충분하고 빨간색이나 진홍색 실이면 됩니다. 왜 붉은 실이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 닭 벼슬이 붉은색인 것처럼 붉은색은 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색이고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력을 뜻하며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색입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화극금, 호컥짐이라고 해서 불이 금속을 단련시키듯이 붉은 실의 불기운이 달게 금속 기운을 벼리고 다듬어서 더욱 강하고 날카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단련된 능력이 큰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실은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복을 기원할 때 붉은 실으로 매듭을 지어지니고 다녔고 애군을 막을 때 붉은 실을 손목에 묶었으며 재물을 부를 때 붉은 실을 지갑에 넣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붉은 실의 신비한 힘입니다. 붉은 실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생명력이 넘칩니다. 달게 붉은 벼슬이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듯이 붉은 실의 기운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넘치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으며 건강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둘째로 애군을 막아줍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잡기와 애군을 쫓는다고 믿었는데 붉은 실의 강한 기운이 모든 나쁜 운을 물리쳐서 사고 날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없으며 큰 손해를 볼 위험을 미리 막아주어 안전하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셋째로 노란 천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 천과 붉은 실을 함께 지니면 흙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만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노란 천이 재물을 끌어당기면 붉은 실이 그 재물을 지켜주어서 들어온 돈이 새어나가지 않으며 두 가지의 조합이 완벽한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넷째로 금속을 단련시킵니다. 대장장이가 불로 쇠를 달구어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붉은 실의 불기운이 닭띠의 금속 기운을 단련시켜서 더욱 강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벼려진 능력이 세상 어디서든 인정받아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붉은 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집에 있는 붉은 실이나 빨간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바느질 가게나 마트의 바느질 코너에 가서 붉은 실을 사시면 됩니다. 면실이든 나일론 실이든 상관없고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나
진홍색이 효과가 좋습니다. 실을 팔 길이 정도로 자르시고 양쪽 끝을 매듭지어서 풀리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 실을 돌돌 감아서 작은 뭉치로 만드시고 흰색이나 금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뜻하고 금색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를 꼭 묶어서 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방 안쪽에 넣어두시되 아까 말씀드린 노란 천 근처에 두시면 두 가지 기운이 만나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붉은 기운이 지킨다, 생명력이 넘친다, 재물이 쌓인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 닭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3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이라는 신비로운 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번쩍 반짝이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닭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고 하실 텐데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닭은 부지런하고 호랑이는 강한이 둘이 합치면 부지런함과 강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되고 닭의 꼼꼼함에 호랑이의 용맹함이 더해지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자가 되며 호환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빛이 움직이는 게 마치 호랑이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며 이 돌을 지니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어왔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귀하게 간직한 보석입니다. 특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그 부지런함이 재물로 변한다고 믿었고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호환석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고 했으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호환석은 수호신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닭띠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금속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달의 금속 기운과 만나면 화극금, 호극짐이라고 해서 불이 금속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을 더욱 예리하게 벼리게 됩니다. 대장장이가 불로 쇠를 달구어 날카로운 낫을 만들어내듯이 호환석의 불기운이 닭띠의 금속 기운을 단련시켜서 더욱 강하고 정확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벼려진 능력이 세상 어디서든 통하는 실력이 되어 큰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닭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라 닭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부지런함에 강함이 더해져서 성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과감해지고 꼼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대담해지며 돈 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채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것이 모두 팔려나가서 매출이 폭발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꼼꼼한 계획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에서 부지런함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로 정확함이 날카로워집니다. 닭띠는 원래 정확하신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니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계산이 정확하니 돈 관리를 잘하며 판단이 정확하니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재물을 지키고 불리게 됩니다. 셋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닭띠는 새벽같이 일어나 바쁘게 사시는데 호환석은 피로를 풀어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아침 일찍 일어나도 상쾌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으며 밤에는 깊이 주무셔서 다음날 또 힘차게 일어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번 돈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성실하게 모은 재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어
평화롭게 부자로 살게 해줍니다. 다섯째로 노란 천과 붉은 실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란 천과 붉은 실과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노란 천이 재물을 끌어당기고 붉은 실이 애군을 막으며 호환석이 강하게 지켜주어서 세 가지의 조합이 천하무적의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무언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봅니다.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 몸구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는 게 효과가 배가 되고 또 팔찌로 차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서 볼 때마다 나는 닭띠다, 나는 부지런하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닭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란색 천 조각, 붉은 실 한 탈에 호환석 팔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달기 새벽을 여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황금빛 재물이 노란 천처럼 풍성하게 들어오며 붉은 실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건강하게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고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닭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십니다.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꼼꼼하십니다.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올해는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해입니다. 달기 꼬꼬댁하고 울어 새벽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올해는 재물운의 새벽을 여는 주인공이 되는 해이고 부지런함이 금으로 변하고 성실함이 재물이 되며 꼼꼼한 노력 하나하나가 돈으로 쌓이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살아오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꼼꼼하게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받으실 때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밝은 새벽같이 일어나는 동물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하고 싶은 일은 일찍 시작하시고 기회가 오면 제일 먼저 잡으시고 꼼꼼하게 챙기며 확실하게 해내시고 그렇게 닭띠답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지런히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재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부지런했다, 나는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세 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닭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닭띠답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새벽을 여는 힘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을 것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부지런하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닭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가난한 적이 없었어. 비결은 바로 이 소주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에 돈이 안 모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만 돈이 나간다는 느낌. 우리 집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만 제대로 두면 우리 집의 재물운이 확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물건이 뭐냐고요?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예? 설마 술 한 병이 뭘 바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분들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비밀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 김포에 70년 넘게 한옥을 지키며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95살이신 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가난한 적이 없었어.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간단해. 석 달마다 초하루에 소주병 하나를 마루 밑에 뒀지.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소주병 하나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 댁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된 한옥인데도 습기가 전혀 없었고 집안 공기가 다른 집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이 맑고 상쾌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방법이야. 그분도 또 그분 시어머니께 배우셨고 그렇게 3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집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지. 아들이 사업하다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두 달 지나면 꼭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실제로 할머니의 아들분은 지금 제법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손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증손자는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 그 기운이 식구들한테 전해지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분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0대 김 씨는 20년 동안 팔리지 않던 땅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달 재산세만 나가고 아무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쓴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20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땅이 딱 석 달 만에 팔렸어요. 그것도 제가 원하던 가격에 말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중반의 박 씨는 직장에서 10년 넘게 승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회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갑자기 임원 면접 제의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안 풀려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죠. 진짜 신기한 게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50대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쓴 뒤 한 달 만에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예전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지금은 예약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찰 정도예요. 네 번째는 30대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줄곧 생활비가 빠듯했던 이 주부는 항상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냉장고 정리가 안 돼서 식비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2주일쯤 지나니까 냉장고 정리가 저절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확 줄었어요. 한 달 식비가 30만 원이나 절약됐죠. 5번째 사례는 더 놀랍습니다. 60대 최 씨는 평생 복권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본 적도 거의 없고 당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2주일 만에 친구가 준 복권으로 100만 원이 당첨됐습니다. 평생 복권 당첨 같은 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날도 그냥 친구가 줘서 받은 건데 설마 했죠. 근데 진짜 당첨 문자가 왔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5가지 사례만 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소주 한 병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소주는 곡식을 발효시킨 후 뜨거운 불로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모아 만듭니다. 즉, 불로 만든 물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이 만든 물,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봤던 거예요. 겨울에 꽁꽁한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차가운 물을 부어도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금방 녹아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소주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막혀있던 운의 흐름을 뜨거운 기운으로 녹여서 다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습기가 많이 차고 그 습기가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이 탁한 기운이 쌓이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해지죠. 그럴 때 소주의 뜨거운 성질이 그 습기를 말려주고 차가운 물 성질이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됩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공기보다 빨리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습기를 함께 날려버리고 공기를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살균, 소독 작용도 하기 때문에 집안의 나쁜 냄새나 곰팡이균도 줄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업식이나 이사할 때 소주를 바닥에 뿌렸던 겁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 두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화장실 선반에 소주병을 뒀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습한 곳입니다. 물을 많이 쓰고 습기가 항상 차 있지요. 이런 곳에 소주를 두면 소주의 뜨거운 기운이 습기에 눌려서 꺼져버립니다. 마치 모닥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럼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현관입니다. 정확히는 대문 신발장 맨 안쪽이에요. 왜 하필 이곳일까요?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바깥의 모든 기운이 이곳을 통해 들어오죠.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현관을 거쳐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옛날 한옥으로 치면 대청마루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대청마루는 집안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곳이었죠. 현대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현관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은 현관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산이나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요. 이렇게 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쁜 기운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치우세요. 그 다음 신발장 맨 안쪽 오른편 구석에 소주병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마세요. 새 소주병 그대로 뚜껑을 닫은 채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주의 기운은 병 안에 담겨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머물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면 금세 날아가 버리죠. 병을 둘 때는 깨끗한 하얀 천이나 한지를 밑에 깔아주면 더 좋습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소주병 옆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놓으세요. 왜 500원짜리냐고요? 500원짜리 동전은 은빛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은빛 기운이 소주의 물 기운과 만나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물과 금속이 만나면 재물운이 강해진다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현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들어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이 환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식당 사장님도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식당 입구 신발장에 소주병을 두었더니 석 달 만에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다고 하셨죠. 손님들이 들어올 때 여기 분위기 좋네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관의 기운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부엌입니다. 정확히는 부엌 찬장 동쪽 끝이에요. 부엌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공간입니다. 옛날부터 부엌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었죠. 매일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동쪽이냐고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지요. 부엌에서 동쪽 방향에 소주를 두면 매일 새롭게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엌 동쪽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에요.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동쪽 벽 쪽에 있는 찬장이나 수납장 안쪽에 소주병을 세워두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부엌의 정리가 잘 되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30대 주부의 경우가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못 느꼈는데 2주일쯤 지나니까 냉장고 정리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엌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리정돈이 잘 되고 낭비가 줄어들죠.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엌은 물과 불을 동시에 쓰는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물이고 싱크대는 물이죠. 물과 불이 만나면 기운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주 자체가 불로 만든 물이니까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소주를 둔 뒤로 요리할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요리가 귀찮았는데 이제는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밥이 맛있다고 하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죠. 이렇게 부엌의 기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집안 전체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소는 안방입니다. 정확히는 안방 북쪽 벽 근처예요. 안방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집주인 즉 가장이 쉬는 곳이죠. 가장의 기운이 좋아야 집안 전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방의 에너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 북쪽이냐고요? 북쪽은 물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물은 곧 재물을 의미하죠. 북쪽에 소주를 두면 재물이 모이고 쌓이는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북쪽도 나침반으로 찾으면 됩니다. 북쪽 벽 근처 옷장 뒤나 화장대, 옆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이냐고요? 재물은 조용히 쌓여야 합니다. 너무 드러내면 오히려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침대 머리맡에는 두지 마세요. 소주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머리 가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최소한 1~2m는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옷장 뒤나 화장대 옆 또는 북쪽 벽 구석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최 씨가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안방 북쪽 구석에 소주병을 두었더니 이상하게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복권 당첨 문자를 받았지요. 평생 복권 같은 거랑 인연이 없었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최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안방에 소주를 둔 뒤로 부부싸움이 줄었어요. 전에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던 서로가 말을 부드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죠. 이게 바로 안방 기운의 힘입니다. 안방의 에너지가 안정되면 그 집 가장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가장이 안정되면 가족 전체가 안정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북쪽은
물과 재물의 방향이기 때문에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년 동안 안 팔리던 땅이 팔린 60대 김 씨도 안방에 소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소주병을 보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3개월 만에 땅이 팔렸죠. 믿음의 힘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장소에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소주를 두는 날은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은 달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이라 새로운 에너지를 받기에 좋거든요. 시간은 저녁 8시 이후가 좋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된 시간이지요. 이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 준비물입니다. 새 소주병 한 병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뚜껑을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깨끗한 하얀 천이나 한지 한 장,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설치 방법입니다. 먼저 소주를 둘 장소를 깨끗하게 닦으세요. 먼지나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얀 천이나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소주병을 세워둡니다. 소주병 옆에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놓으세요. 3개는 시작, 진행,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우리 집에 막힌 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올 문이 활짝 열린다.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막힌 것을 풀기 위해, 두 번째는 현재의 길을 열기 위해, 세 번째는 미래의 복을 부르기 위해, 이렇게 3번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지 기간입니다. 소주병은 3개월 동안 그대로 두세요. 3개월은 어떤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절대 병을 만지거나 옮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소주병을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때 고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동안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새 소주병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번 정도 반복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이 모두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땅이 팔리거나 승진하거나 손님이 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재물과 관련된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보다 이제 우리 집도 달라진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어르신들 말씀처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면 그 진심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단순히 소주병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분위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